그 출판사의 편집 방향은 모르시는 분이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센을 단원평가는 이게 심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판단하려고 한 게 아니라 A단계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아는선생입니다. 오늘은 문제집 이야기 오랜만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심화 문제집에 대해서 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데 유형 문제집, 유형서라고 불리는 그런 문제집에 대해서는 리뷰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오늘은 그런 부분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한 권 특정한 어떤 문제집을 리뷰하는 게 아니고 우리 보시는 분들께서 대부분 서점에 가서 어떤 책을 골라야 할지 좀 잘 모르시니까 그런 부분에 오늘 영상이 좀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이제 이렇게 훑어봤던 책들은 중학교 1학년 1학기 기준입니다. 그래서 다른 학년 문제집도 어쨌든 그 출판사의 편집 방향은 비슷하니까 일단 다른 학년들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으로 좀 참고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유형서를 푸는 이유가 이제 기본서, 개념서를 하고 나서 좀 다양한 빠뜨리지 않고 필요한 유형을 충분히 습득하고 이제 공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개념을 하면서 좀 부족할 수 있는 그런 개념도 조금 보충됐으면 좋겠고 일단 그런 목적이 가장 크죠. 더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겠다 그런 생각이고 많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겠다라고 하면 오늘 말씀드리는 이런 유형서가 아니라 그 다음 단계 이제 유형서를 마치고 심화서를 넘어가야 또 이제 풀 수 있는 거니까 유형서를 구입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어려운 문제가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사실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형서를 푸는 목적, 개념을 조금 보완하고 충분한 이제 유형을 접해보겠다 이런 목적에서는 어떤 문제집이 괜찮을지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듣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문제집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에 지금 몇 권이죠? 10권 정도의 유형 교재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조사했습니다. 일단은 빠진 유형서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것 중에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 것도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책이 없는 것도 있고 너무 좀 오래돼 가지고 제가 이제 2022년 판이 아니거나 좀 옛날 판이라서 제가 생략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감안해 주시고 이 출판사 어느 곳에서도 제가 마케팅 비용을 받은 건 없습니다. 그냥 제가 그러니까 저희 학원 책꽂이에 꽂혀 있는 것 중에 일단 최대한 많이 제가 한번 골라봤습니다. 자, 그래서 유형 교재, 자, 센부터 시작해서 유형 중심까지 있는데 일단 제가 센은 제일 위에 적었어요. 센은 모르시는 분이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센을 이제 이 유형서의 기준이 되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위에 적었습니다. 자, 센은 이제 출판사는 신사고고 문항수는 1280개예요. 이게 제가 중학교 1학년 1학기 기준으로 제가 이렇게 자료를 파악한 거니까 중학교 1학년 1학기 기준으로 총 문항수는 1280입니다. 그리고 단계는 A, B, C 단계, 그죠? A 단계, B 단계, C 단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난이도별로. 그러니까 A 단계는 완전 개념, 기초, 공식만 알면 풀리는 문제. B 단계부터는 이제 유형별 문제가 등장하고 C 단계는 유형별 응용 문제보다 조금 어렵다고 할 수 있는 우리가 이야기하면 그냥 꼭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 이렇게 쓸 수밖에 없죠. 준심화 수준이다. 심화는 아닌데 유형보에서는 좀 어렵다. 이런 수준의 문제를 C에 수록하고 있습니다. 난이도 표시는 뭐냐면 문항별로 난이도가 표시되어 있느냐, 이게 중문제인지 B단계의 중문제인지 상문제인지 이런 부분이 표시되어 있느냐 했을 때 센 수학은 표시되어 있다 이거죠. 이 난이도 표시는
좀 독학하는 학생들 있죠. 그죠? 초등학생인데 뭐 선행학습을 하면서 집에서 독학을 할 때 우리 학생이 어떤 문제를 틀렸을 때 이 틀린 난이도가 상문제에서 틀렸는지 일반적인 중문제에서 틀렸는지 그런 걸 좀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학원을 다니는 학생이면 그렇게 뭐 필요 없을 수도 있는데 독학을 하는 학생이면 옆에서 관찰자 입장에서 지도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일 것 같아서 제가 난이도 표시를 넣었습니다. 센수학은 난이도 표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챕터나 중챕터 앞에 개념 이론 부분이 수록되어 있느냐. 만약에 이 부분이 없다면, 그죠? 내가 찾아볼 때, 모르는 부분을 찾아볼 때 다른 책을 가져와야겠죠. 물론 유형서기 때문에 개념서만큼 기초문제가 수록되어 있거나 틀렸을 때 몰라서 다시 풀으려고 할 때 기초문제가 수록되어 있거나 자세하게 설명이 다 되어 있지 않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유형 교재 안에 이런 개념 이론 부분이 그죠? 그 별도의 페이지에 첫 장에 수록되어 있는지 그거를 제가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있으면 뭐 찾아볼 수 있으니까 다른 책 안 갖고 오고 찾아볼 수 있으니까 좀 편하게 공부할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수록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원평가. 단원평가는 이것도 평가잖아요. 그러니까 평가의 목적을 가지고 이번 단원이 끝났을 때 이 단원 전체에 대해서 끝난 단원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겠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좀 도움이 되겠죠. 그죠? 역시 아마 이 단원 평가는 혼자 독학하는 학생들에게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25문제 정도가 단원 평가에 수록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뭐 25문제니까 중학교 시험 치면 몇 분 쳐요? 학교에서 한 45분 치잖아요. 그러면 한 40분 정도 학교 시험은 많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또 지역별로 좀 쉬운 학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25문제면 한 40분 정도 시험을 치도록 해서 좀 파악해 보는데 이 단원 평가를 사용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문제집에 단원 평가가 있는지 없는지도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 심화 문제가 있느냐. 이 심화 문제는 사실 이게 유형 교재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그죠? 심화 문제라고 하면 뭐 C단계에서 특별히 끝에 부분이 뭐 심하다 이렇게 심화 문제 한 문제씩 넣어 둘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이 책 자체에서 편집할 때에 심화 문제라는 이제 카테고리를 나누어서 수록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 부분만 제가 파악한 거예요. 어떤 교재는 어떤 출판사의 심화 문제가 C단계에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심화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판단하려고 한 게 아니라 출판사에서 심화 챕터를 넣어 두었느냐 아니냐 그것만 제가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에서 심화 문제다라고 해서 챕터를 따로 만들어 둔 것은 센수학에는 없고요. C단계까지가 끝이고 그 같은 출판사의 우공비 Q 플러스 Q에 발전편이라고 있어요. 표준편도 있고 발전편도 있는데 발전편이 어려운 책인데 발전편에는 심화 챕터를 조금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원에 한 8문제에서 10문제 정도 심화라고 해서 넣어뒀거든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참고사항이에요. 워크북은 뭐냐면 이 책이 두꺼운데 일반적으로 유형서들이 얇은 책도 있지만 워크북을 그러니까 이 책을 2권으로 편집했느냐 그죠? 이걸 우리가 본교재라고 하면 이거를 이제 워크북이라고 제가 이름 붙였는데 혹은 뭐 실전편 뭐 이렇게 붙이는 책도 있습니다. 이 교재들 중에서 이제 2권으로 나눠져 있느냐 책이 아니면 한 권으로 크게 그냥 쭉 연결되어서 되어 있느냐 그 부분을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 유형별 교재에서는 우공비 Q 플러스 Q의 발전편이 이렇게 본교재와 부교재로 나눠지고 밑에 있는 책에서는 빨강해 여기는 동아출판사 건데 빨리 강해지는 수학에서 그죠? 이렇게 2권으로 나누어져서 출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학원을 하는 입장에서는 2권으로 나누어졌을 때에 뭐 괜찮은 부분은 앞에 책으로 수업을 하고 뒤에 책으로 숙제를 내면서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학원 교재로는 우공비 Q를 Q 플러스 Q를 뭐 표준편이든 발전편이든 자주 사용하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어떤 항목으로 제가 리뷰를 했는지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렸고, 첫 줄 이제 기준이 될 수 있는 센수학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센수학 같은 경우에 그죠? 문항수가 첫 문제, 우리가 기준을 제가 그냥 센수학을 기준으로는 문제집의 기준으로는 잡지만 그냥 문항수로는 첫 문제 정도를 기준으로 잡으면 이제 일반적인 책이라고 할 때 1280문제라서 조금 많은 편이다. 이 센수학 1학년 1학기 거는 이렇게 보실 수 있고, 두 번째 책은 신사고 책인데 우공비 Q 플러스 Q는 심화 교재는 아니에요. 심화 문제가 10문제 정도 있지만 큰 단원별로 심화 책은 실제로 아닌데, 실제로 이 심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신사고에서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나오는 난이도 평가에 이 유공비 Q 플러스 Q가 신사고 자기 회사 센 수학보다는 어렵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심화 문제가 없다면 거의 난이도는 같고 약간 그 형식만 다른 거죠. 워크북이 딸려 있느냐 아니냐이기 때문에. 그래서 센보다 조금 더 어려운 심화 문제를 조금이라도 풀면서 접해보겠다. 그죠? 센 수준의 문제도 접하고, 그 다음에 심화 문제도 조금이라도 접해보겠다라고 하면 우공비 Q 플러스 Q의 발전편을 풀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우공비 Q 플러스 Q는 발전편은 문항수는 센 수학보다 조금 적고, A단계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BC 단계가 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D라고 적었는데 이 부분은 심화가 있기 때문에 제가 D라고 적은 겁니다. 그래서 D 단계 문제가 약간 있다. 약간씩. 아주 많진 않아요. 단원은 이 전체 1000문제 중에 한 50문제 정도 될까요? 그죠? 그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크게 비중은 안 두셔도 될 것 같아요. 난이도 표시. 그러니까 발전편 난이도 표시가 제가 삼각형으로 적혀 있는데, 일반적인 앞부분에 나와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난이도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단원평가에 가면 또 난이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모라고 적었고, 개념 부분은 설명이 좀 되어 있고, 단원평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원평가 적을 수 있고, 심화 문제 있고, 워크북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형콕이라는 책이 있는데, 유형콕은 A급 출판사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A급 책, 우리 알고 있는 심화서 A급 만드는 데서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편집 방향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띄워놨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쪽 부분이 좀 어렵다. 다른 유형서에 비해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책이 어렵냐라고 했을 때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어떤 학생은 A급보다 예를 들어서 뭐 고쟁이가 어렵다라고 하는 학생들도 있고,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풀려보니까 뭐 최상위가 더 어렵다, A급이 어렵다, 블랙라벨이 어렵다, 그죠? 일품이 어렵냐, 절대 등급이 어렵냐, 이런 거는 사실 개인적 차이, 편차가 크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어느 책이 어떻게 어렵다 이렇게 명확하게 하는 것도 사실 말은 안 돼요. 근데 그냥 제가 책을 리뷰를 하면서 이렇게 봤을 때 전체 이 책의 난이도가 조금 더 어렵다라고 판단되는 세 권이 센 우공비 Q 플러스 Q 유형콕이고, 그 다음에는 약간 이쪽 부분에 있는 것보다 이 부분 책이 약간 쉽다. 이 책보다 약간 쉽다라는 말이지 학생들한테 다 쉽다라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유형 교재는 중학교 1학년 1학기를 한두 번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다 어려운 책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중학교 1학년 1학기가 원래 어렵거든요. 자, 그래서 유형콕은 A급인데 문항수는 이제 첫 문제보다 좀 적어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조금 더 있기 때문에 조금 줄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단계는 A단계가 없고, A단계, 그러니까 센 수학에서 펼쳤을 때 나오는 그 한 페이지에 20문제씩 들어있는 그런 A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게 없고, 그 다음 난이도 표시가 되어 있고, 개념이론도 표시가 나와 있습니다. 단원평가는 없고, 심화 문제로 구분되어 있는 챕터는 없어요. 워크북 없고, 약간, 그러니까 문항수가 적기 때문에 책이 다른 책보다 약간 얇아요. 그래서 근데 이 책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책이 뭐 나쁘다 좋다 이런 말씀은 제가 안 드리는데, 특별히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릴 때 항상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좋은 책과 나쁜 책의 기준은
이 문제집을 푸는 그 학습자의 실력에 맞는 책이면 저는 다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력에 맞지 않으면 남들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 책은 그 학생한테 안 좋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난이도만 잘 선택하면 돼요. 학생의 실력을 잘 파악하시고 그 실력에 맞는 교재를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서 어떤 책이 좋고 나쁘다 이렇게 말씀 안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시고 아이의 성향과 뭐 예를 들면 좀 문제 많은 걸 선호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좀 많은 문제 양이 많은 걸 한 권을 풀 때 문제 양이 많은 걸 풀면 되고, 그렇지 않고 너무 센수학이나 초등학교 때 이런 걸 풀려봤더니 양이 너무 많아서 아이가 힘들어하더라 한 단원에 대해서, 그러면 양이 좀 적은 걸 선택하시면 되고, 뭐 A단계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로 판단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유형콕까지는 이제 A단계가 없는 BC단계 유형콕은 BC단계 정도고, 이렇게 제가 파악을 해봤습니다. 자, 바이블, 수학의 바이블이죠. 여기 수학 생략됐는데, 수학의 바이블 개념편과 뭐 이거는 유형편이에요. 유형교재니까 유형편 이투스에서 나오는 건데, 조금 뭐 딱 잡았을 때 조금 얇으면 첫 문제 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얇아요. 그래서 981문제고 ABC 단계 수록되어 있고, 난이도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뭐 사용하실 수 있고, 개념 이론도 나와 있습니다. 단원 평가는 없어요. 일반적으로 ABC 단계로 이렇게 그러니까 기준일 된다고 하는 센수학처럼 편집이 되어 있는 경우에 난이 끝에 가서 이제 단원 평가가 이렇게, 단원 평가라는 게 좀 쉬운 문제부터 약간 어려운 문제까지 수록해서 학생을 평가해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근데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래서 바이블 ABC 단계로 나눠져 있고 단원 평가는 따로 없습니다. 심화서도 아니, 심화 문제. 그러니까 이 위에가 약간 어려운 문제집이니까 이 밑에 당연히 심화 문제가 있을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없고 워크북 없는 한 권으로 되어 있는 타입입니다. 빨강에는 빨리 강해지는 수학이에요. 그래서 동아 출판사에서 나오는 건데 책이 좀 두껍죠. 만져보면 빨간색인데, 이거보다 쉬운 책이 빨리 이해하는 수학인가? 하늘색으로 나오는 거 있어요. 그래서 그건 좀 쉬운 개념서고, 요거는 유형서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특징은 이제 2권으로 되어 있어요, 일단. 그래서 문제도 충분해요. 그러니까 여기 뭐, 센수학이 1280문항인데, 빨강이가 1378문항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좀, 센수학보다 더 많은 문제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해볼 만한 수학인 거죠. 너무 많아서 힘들어 할 수도 있어요. 그 대신 이제 난이도가 센수학보다 조금 ABC 단계로 나눠져 있긴 하지만, ABC 단계로 나눠져 있어도 전체적인 난이도는 센수학보다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다 풀려봤을 때, 센수학보다 조금 쉽게 아이들이 소화를 하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ABC라도 센수학보다는 좀 쉽다. 그래서 뭐 센수학보다 양이 많으니까 이제 익숙해지기 위해서 좀 많은 양을 소화해야겠다라는 목적에는 맞을 수 있다 이거죠. 그죠? 난이도 표시되어 있고, 개념 이론도 나와 있고, 단원평가 지금 워크북이라고 적혀 있는데 단원평가가 2권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앞에 본교재라고 하는 책에 있는 게 아니라 워크북에 단원평가가 나눠져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단원평가 있고, 심화 문제 없고, 워크북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센수학만큼 유명한 개념원리에서 나오는 개념원리 RPM, 이것도 엄청 많이 푸시죠. 그죠? 개념원리에서 나오는데 문항수는 센수학보다 조금 적고 ABC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이 ABC 단계가 당연히 센수학보다는 좀 쉽게 문제가 구성되어 있죠. 그 다음에 난이도 표시되어 있고, 개념이론 나와 있고, 단원평가가 들어있습니다. 얘는 단원평가가 이제 들어있기 때문에 ABC 단계로 나눠져 있지만 비슷한 편집 방향인데 단원평가가 나와 있어서 단원평가 쳐볼 수 있습니다. 심화 문제 당연히 없고, 워크북 없고. 자, 그 다음에 만렙 PM이라는 비상에서 나온 책이 있습니다. 비상에서 나온 책. 주로 비상에서 나온 책이 좀 얇아요. 비상에서 나왔는데 785문항. 그래서 얘는 C단계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훑어봐도 문제가 2단계 정도에 대해서 수록되어 있는 거라고 저는 판단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C단계가 없기 때문에 다른 책보다 조금 더 쉽겠구나, 이렇게
이제 추측할 수 있죠, 합리적으로. 그리고 난이도 표시되어 있고, 개념 이론은 좀 안 나와 있어요. 이 책은 한 페이지나 두 페이지에 걸쳐서 개념설 정리가 되어 있진 않고, 우리가 유형서는 보통 어떤 유형이 나오면 그 한 유형에 대해서 푸는 방법이나 그런 개념 설명이 서너 문제당 앞에 붙어 있잖아요. 그런 형식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모라고 했어요. 그냥 X라고 하려고 하다가 어쨌든 없는 건 아니니까. 단원평가 있고, 그 다음에 심화문제 없고, 워크북 없고. 그래서 좀 양이 적어요, 다른 책에 비해서. 파워라고 한 거는 개념 플러스 유형, 같은 데서 나온 거죠. 그죠? 개념 플러스 유형에, 이 책은 이제 개념서에 딸려있는, 그죠? 개념 플러스 유형 라이트가 있고, 그죠? 개념책하고 파란색 라이트 편, 그 다음 개념책하고 파워편, 이렇게 붙은 책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쓴 것은 파워편, 빨간 책, 얇은 책, 그거 하나만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출판사, 비상이라는 출판사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난이도별로 책을 좀 많이 쪼개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 만렙이라는 책도 조금 난이도 있는 유형은 좀 빼고 적은 거고, 그리고 이 출판사에서 나오는 책이 뭐가 있죠? 최고득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최고득점. 최고득점은 어떻게 보면 유형과 최고득점 수학은 유형과 심화 사이에 있는 수학이거든요. 책이 굉장히 얇습니다. 그래서 이 C단계 정도에 대한 걸 소화하려면 최고 득점을 풀어라, 이런 의미로 이 비상에서는 문제집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AB 단계 혹은 개념 더하기 B단계는 이런, 그러니까 개념 플러스 유형 파워 라이트, 여기 라이트가 더 쉬운 게 있죠.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책을 분리해 놨기 때문에 문제가 좀 적고, 이렇게 분리되어 있으니까 같은 편집 방향에서 유형이 끝나면 최고 득점을 풀고 그 다음에 뭐 최고 수준 탑으로 넘어가라, 이렇게 회사에서 이제 문제집 구성을 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상도 파워도 문제수는 적다. 그리고 이 파워 역시 C단계 수준을 포함하지 않고 딱 B단계 정도만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딱 B단계만 우리가 점검하고 넘어가겠다라고 하면 뭐 이 문제집도 나쁘진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워는, 그죠? 난이도 표시는 문항에 되어 있지 않아요. 해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 문제집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도 난이도 표시를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난이도 표시는 문항마다 이렇게 해주는 게 크게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그걸 필요로 하는 학습자는 잘 사용할 수 있으니까 저는 문항에 대한 난이도 표시를 좀 다 해줬으면 좋겠어요. 개념 부분도 똑같습니다. 만렙 PM처럼 그 유형별 문제 상단에만 나와 있고 전체적으로 정리되어 있지는 않아요. 단원평가 있습니다. 심화 문제 아니고 워크북 없고. 자, 그 다음에 CPR, 메가스터디에서 나오는 CPR, 이것도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처음에 나왔을 때 진짜 딱 보고 센수학을 굉장히 많이 좀 대부분의 책들이 ABC로 나눠져 있는 것들이 센수학을 많이 참고하는데, 어쨌든 CPR도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센수학을 많이 참고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ABC 단계로 되어 있고 문항수도 센수학보다는 조금 적어요. 그죠? 조금 적은데 어쨌든 난이도 ABC로 되어 있고 문항을 봤을 때에 센수학보다 조금 쉽게 구성되어 있다, 약간이라도 좀 더 쉬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난이도 표시되어 있고 이론 표시되어 있고 단원평가 없고 그죠? 완전히 이 XXX, XXX, 그러니까 편집 구성이 굉장히 센수학과 비슷한 책이죠. 그 다음에 미래에서 나오는 유형 중심, 유형 완성이라는 책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미래에서 나오는 그 유형 완성이라는 책이 이름만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유형 중심이라는 책이 있고, 이 책은 거의 이제 센수학과 같은 수준의 문항수를 담고 있습니다. ABC 단계, 그죠? 그 다음에 난이도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되어 있으면 좋겠는데, 그죠? 왜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개념 부분 수록되어 있고, 단원평가 없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한 거는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서점에 가서 만나시게 되는, 보게 되는
유형서들이 어떤 형식으로 편집되어 있는가, 문항수 하나에 대해서 따질 수도 없고, 그죠? 그럴 필요도 없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아이의 실력에 맞는, 실력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실력에 맞는 문제집을 찾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난이도를 제가 한 번은 이렇게 구분을 해놨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처음 보는 학생한테 수학 실력도 없는데, 혹은 수학 실력을 그러니까 수학 실력을 파악하지도 않고, 남들이 많이 쓰니까 그냥 이런 책을 써버리면 아이가 굉장히 힘들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여기에 적은 책은 보통 대부분의 초등학생들이 선행할 때 실력이 아주 좋은 학생이 아니면, 그죠? 최상위권이 아니면 첫 번째 책으로는 좀 힘든 책입니다. 굳이 첫 번째 책으로 어려운 책을 선택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개념을 공부하는 데 있으면, 개념을 공부한다면 그러면 쉬운 책으로 공부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 쉬운 책이 너무 쉽다면 굉장히 빨리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약간 난이도를 높이면 되잖아요. 근데 무리하게 처음 볼 때 어려운 책을 선택해서 쓸 필요는 굳이 없지 않냐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여기에 지금 10권 정도 소개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처음 보는데 여기에 이 책을 선택해서 그렇게 보는 거는 조금 지양하는 게 맞지 않겠냐.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어떤 책이 좋다, 어떤 책이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아이의 실력에 맞으면 괜찮은 책이고, 아이의 실력에 안 맞으면 나쁜 책이니까. 그래서 오늘 뒤쪽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어떤 책이 좋다, 어떤 책이 나쁘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 대신해서, 여러분들이 서점에 가셔서 책을 10권 펼쳐놓고 비교하실 수 없으니까 제가 대신해서 한번 비교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비교해 드린 이 포인트를 잘 보시고 우리 아이의 실력과 그게 제일 중요해요. 실력과 그 다음 아이의 성향 정도를 잘 파악하셔서 어떤 책이 괜찮을지 이렇게 선택하는데 이 자료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제가 오늘 영상을 찍었습니다. 다음에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수학 화이팅! 아까 찍으면서 한꺼번에 찍었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단답형 문제에 대한 비율이에요. 이게 이 책 전체에 대해서 제가 조사한 건 아니고 특정한, 그러니까 1200, 1300 문제를 제가 다 셀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샘플링 한 거예요. 그래서 문자와식 플러스 1차 방정식 요 부분만, 그러니까 방정식 활용은 뺐다는 말입니다. 방정식 활용은 빼고 문자와식과 1차 방정식 단원에 대해서 제가 모든 책에 단답형 비율을 제가 조사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출판사 관계자분들이 보시면 저렇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이거 체크할 때 뺀 게, 그러니까 숫자를 구해야 되는 것, 그죠? 그 부분만 제가 단답형이라고 하고, 예를 들면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 중에서 골라 쓰세요 몇 개이냐, 3개 이런 거 적으면 되고, 아니면 기역, 디귿 이렇게 적으면 되는 것들은 일단 이건 그냥 골라 적으면 되는 거니까, 물론 숫자를 계산해서 적는 것도 자기 맘대로 계산할 수 있죠. 근데 일단은 이런 부분도 다 제가 선다형으로 생각을 하고 구하여라 이렇게 해서 수를 이제 구하거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단답형이라고 생각하고, 대략 한 문제집별로 한 200문제 정도 제가 세본 것 같아요. 그랬을 때에 센 같은 경우는 거의 정확하게 50%가 단답형으로 나왔고, 우공비 Q&Q도 47%, 50% 근방이죠. 유형콕은 조금 높습니다. 그죠? 이 부분은.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단답형 비율이 좀 높은 출판 회사인 것 같아요. A급도 그렇고. 그 다음 바이블도 50%. 빨강에는 문제가 1378문제였나요? 아까? 한 1380문제인데 이제
약간 낮습니다. 센수학을 기준으로 보면 얘가 딱 50%니까 그죠? 그거보다 약간 한 5% 낮은 거예요. RPM은 약간 높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 얘는 좀 차이가 6% 정도 나니까 조금 난다. 5% 이상 되니까 차이가 좀 있다고 보고 얘랑은 5% 안쪽이잖아요. 차이가 2% 정도니까 그럼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 만렙하고 파워 얘는 비상이죠. 비상 출판사 그죠? 비상 출판사는 좀 많이 차이가 나네요. 그죠? 그래서 만렙과 파워는 객관식 비중이 높다. 객관식이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선다형 그죠? 여러 개 중에 선택하는 문제의 비중이 높게 편집이 되고 있습니다. 두 개 교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런 비율이 나오는 걸 보면 이거는 우연은 아니라고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문자화식 1차 방정식 부분에 대해서만 조사를 했지만 아마 조금 예상해 보면 책 전체에 대한 비율도 비슷할 것이다. 이렇게 일단 저는 예상합니다. 유형 완성 미래엔에서 48%니까 5% 안쪽이니까 비슷하다고 할 수 있고 CPR도 51%입니다. 거의 같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출판사 외에는 빨강에도 약간 낮긴 한데 전체적으로 50%를 유지하고 있고 그죠? 단답형의 비율을 A급 출판사의 유형 콕 정도가 좀 단답형 비율이 높습니다. 여기에는 뭐 어떤 책은 서술형으로 이렇게 구분해 둔 것도 있는데 사실 뭐 별로 의미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떤 문제집을 이게 이제 시험이 아니잖아요. 학생들이 풀어야 하는 문제집이고 그러면 저는 특별히 객관식 그러니까 선다형 문제의 형식을 빌어야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면 대부분 저는 다 단답형으로 출제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 5개 중에 그죠? 5개 중에 골라야 하는지 내가 예를 들어서 3이라는 답이 나왔잖아요. 그냥 이거를 쓰면 될 텐데 왜 굳이 꼭 3이 써있는 정답 3번을 체크하게 만드냐. 사실 저는 좀 잘 모르겠어요. 굳이 선다형 문제가 있어야 하느냐. 계산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기출문제 풀릴 때에는 그러니까 객관식으로 학교 문제조차도 객관식으로 나와 있는 부분을 다 선다형으로 제가 선다형을 주관식으로 돌려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근데 이제 실전에서는 객관식 문제가 나오니까 뭐 이런 스킬을 가르쳐 줄 수도 있잖아요. 도저히 안 풀리면 5개 객관식 중에 뭐 역산해서 찾는 방법 이런 걸 가르치시는 선생님도 있다라고 듣기는 했는데 뭐 수학을 그렇게 공부하는 게 맞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공부할 시간이 있으면 풀어서 한 문제라도 더 맞힐 수 있게 공부하는 게 똑바로 공부하는 수학을 공부하는 방법이니까요. 그래서 아까 영상 전체 찍었을 때 이 부분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안 들어가서 제가 뒷부분에 이렇게 붙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고 의미하는 바를 크게 찾을 수는 없어요. 사실은 수학 공부라는 게 사실 이제 몽땅 다 풀어서 그죠? 단답형처럼 혹은 서술형처럼 풀어서 서술형이 많이 늘어나 있잖아요. 학교 시험에도. 그러니까 한 문제 한 문제 자기 손으로 풀어서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걸 찾으면 되기 때문에 선다형이나 단답형이나 크게 의미는 없는데 우리 어른이나 선생님이 보기에 근데 아이들은 왠지 객관식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혹은 또 숙제하는 방법을 잘 모르거나 문제집 푸는 방법을 제대로 모르는 학생 대부분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에 잘 안 풀리면 객관식은 탁 찍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내가 뭐 3이라고 나왔지만 내 정답에 3은 없는데 뭐 마이너스 3이 있다. 그럼 내가 계산 잘못했나 보다. 그러면서 마이너스 3 툭 찍고 이런 학생들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객관식을 좀 더 선호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그냥 참고사항으로 그죠? 그러면 학생들의 마음이 학생들 입장에서 좀 이제 선다형 문제보다 주관식, 그러니까 단답형 문제를 좀 힘들어하고 있다면 평상시에 공부할 때는 단답형이 좀 많은 환경에서 공부하는 게 좀 맞지 않겠냐 이런 관점에서는 여기에 보여드리는 수치가 의미가 있을 수도 있어서 제가 이 부분까지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안녕.